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성석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복서나무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서나무에 어떠한 병해충이 많이 발병을 하고 발병 시 어떤 증상이 나타난지 그리고 어떠한 농약을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서는 강의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이번에는 그냥 듣기만 하고 다음에 방제를 할 때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농약 선택 시 가급적 발생 가능한 여러 병해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약재를 선택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나무에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높은 농약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복사나무의 병충해 방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몇 번 정도 병충해 방제를 할 것인지, 어떤 병충해 피해가 가장 심각한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기별로 발생 가능한 병해충을 충해와 병해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고 이에 맞는 농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병충해에 걸리면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지 그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나무 병충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숭아나무는 벌레에 의한 충해와 병균에 의한 병해 모두 심한 편입니다. 이 충해와 병해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수확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병충해가 잿빛 무리병과 세균 구멍병이기 때문에 충해보다는 병해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복숭아나무는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꼴로 병충해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품종에 따라서 내병성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일반 복숭아보다 크기가 적은 천독의 복숭아는 일반 복숭아보다 병에 대한 내병성이 어느 정도 강하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복숭아 품종 중 내병성이 약한 품종은 수확기에 즈음해서 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병충해 방제 주기를 열흘 정도로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고 있는 나무의 병충해 정도를 감안해서 방제 주기를 조절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기별로 복숭아나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월동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계유제와 석회유황합제, 살포가 있겠는데요. 이 두 차제는 월동하는 병해충의 빈도수를 확 줄여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살포를 해줘야 합니다. 기계유제는 깍지벌레와 응애, 진딧물, 갈색날개, 매미충 등을 잡을 수 있고요. 석회유황합제는 복숭아에 지긋지긋하게 나타나는 잿빛 무늬병과 잎오갈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약재는 복숭아에 꽃이 피기 전에 살포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새눈기 병충해 방제가 되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병충해 방제를 시작하는 시기는 복숭아 꽃이 80에서 90% 정도 지고 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나무에 빈발하는 해충으로는 복숭아 유리나방,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깍지벌레, 진딧물, 노린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응애류, 갈색날개 매미충, 복숭아 굴나방, 나무좀, 애모무늬 잎마리나방, 매미충류 등이 있으나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나무에 빈발하는 병해로는 세균 구멍병, 잎 오갈병, 탄저병, 잿빛 무늬병 등이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할 때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넘지 않은 선에서 혼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균제 2개와 살충제 하나, 또는 살균제 하나와 살충제 2개를 혼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충 방제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활동하기 시작하는 해충은 진딧물인데요. 신초가 나올 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5월까지 활동을 하다가 5월 상중순이 되면 여름 숙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복숭아 유리나방은 3월 상순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순나방은 4, 5월경, 그리고 심식나방은 6월 중순경에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노린재는 4월 하순부터 활동하기 시작하고, 깍지벌레는 5월 상순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복숭아나무에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해충으로는 진딧물이 되겠는데요. 진딧물에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로는 세티스, 스토네트, 칼립소, 모벤토, 모스피란, 팡파레스가 있습니다.
복숭아, 순나방과 심식나방, 유리나방 등은 나방 삼총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해충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농약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애니충과 알타코아가 그것인데요. 하나의 약으로 세 가지 해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살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진딧물약으로 말씀드린 스토네트는 복숭아, 심식나방과 노린재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깍지벌레는 5월 상순에서 8월 중하순경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적용 약재로는 히어로, 바람탄, 똑소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살충제, 살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1, 2회 정도는 스토네트나 진딧물 적용 약재를 살포해 주시고 이후에는 애니충이나 알타코아를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약재를 계속 사용하면 해충에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유가 되시면 다른 순나방이나 심식나방 적용 약재를 살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순나방 적용 약재는 모스피란, 알지오, 알리세 등이 있고요. 심식나방 적용 약재는 알지오, 라피탄, 트레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나방 적용 약재로는 라피탄, 돌격대, 라이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린재는 4월 하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6월 상순까지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복숭아 열매가 콩알만 할 때부터 열매를 흡집하기 시작합니다. 노린재가 과일을 흡집하면 군데군데 한머리 되고 과일이 커가면서 그 흔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노린재는 날아다니는 벌레라 농약을 쳐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크레졸 비누액을 많이 사용합니다. 크레졸액은 강한 소독 냄새를 풍겨서 노린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냅니다. 크레졸액은 3,000원 정도만 주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방제 방법입니다. 이 크레졸 비누액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생수통에 양쪽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생수통에 물을 넣고 크레졸액을 한 뚜껑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린재를 쫓는 데는 아주 효과가 좋으니까 이 크레졸액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레졸액은 꽃잎이 지면 곧바로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병해 방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나무에 빈발하는 주요 병해로는 세균 구멍병, 잎 오갈병, 탄저병, 잿빛 무늬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이 발생했을 때 주요 증상 등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려 하고 지금은 발생 시기와 사용 농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잎 오갈병은 잎이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까지 발병을 합니다. 세균 공흡병도 6, 7월에 많이 발병을 하는데 델란을 이용하면 이 세균 공흡병과 잎 오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원래 델란은 보살균제지만 잎 오갈병과 세균 공흡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숭아나무에 꽃이 지고 처음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는 1차, 2차 병충해 방제 시에는 델란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잎 오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살균제로는 경농디치, 과수탄, 균대왕, 명품샷, 직격탄, 탄저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 구면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살균제로는 경농디치, 옥사이클린, 농용신, 방범대, 성보사이클린, 일치월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저병은 4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주로 발생을 하고 잿빛 무늬병은 5월에서 7월까지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저병과 잿빛 무늬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약재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탄저병과 잿빛 무늬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살균제는 메카니, 살림꾼, 스트로비, 아미스타탑, 호론사이드 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살균제 살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1에서 3회 정도는 델란을 살포해 주시고 이후에는 잿빛 무늬병과 탄저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약재를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재도 2개 정도 구입해서 번갈아 사용해 주시면 내성에서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병충해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의 증상을 알아보겠는데요. 잿빛 무늬병, 탄저병, 세균 구멍병, 잎 오갈병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잿빛 무늬병은 주로 과실에 발생을 하여 피해를 많이 주는 병인데요. 성숙기에 발병을 하고
수확 후 저장이나 수송 중에도 발병을 합니다. 잿빛 무리병 증상은 과실의 표면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점차 확대되어 대형의 원형 병반을 형성합니다. 특히 오래된 병반에는 회백색 포자 덩어리가 무수히 형성되고 과실 전체가 부패하여 심한 악취가 발생합니다. 봉지 씌우기를 하면 이 병을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는 석회 유황압제를 살포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집중 방제를 해줘야 합니다. 탄저병도 열매 주로 발생하는데요. 처음에는 과실 표면에 녹갈색의 수친상 병반이 생겨서 나중에 짙은 갈색으로 변색됩니다. 그리고 건조하면 약간 움푹해집니다. 병든 과실은 떨어지기도 하지만 대개 가지에 붙은 상태로 말라서 위축됩니다. 탄저병은 평균 포자가 4월 하순부터 비산하기 시작하여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최대치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세균 구멍병인데요. 증상을 살펴보면 잎에는 수침상에 작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확대되어 갈변하며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뚫립니다. 열매는 수침상 반점이 생겨서 확대됨에 따라서 점차 갈색으로 변하고 약간 움푹해집니다. 석회 유황압제를 살포하고 봉지 씌우기를 일찍 하면 세균 구멍병 발병을 억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잎 오갈병인데요. 증상은 말 그대로 잎이 오글오글해지면서 잎 색깔이 홍색을 띠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흰가루가 묻은 것 같은 병증을 나타냅니다. 병든 잎은 위축된 후에 흑갈색으로 되어 떨어집니다. 병원균은 가지 표면에 부처하여 월동을 합니다. 많이 감염되는 시기는 잎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5월 중순까지입니다. 잎 오갈병도 석회 유황압제를 살포하면 병 억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충해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숭아 순나방은 새로 나온 가지 끝을 먹어 들어가므로 새 가지 끝이 말라 죽게 돼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는 열매자루 부근에서 먹어 들어가서 과육을 갉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벌레는 바깥쪽으로 가는 똥을 배출하기 때문에 다른 심식충류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순나방 1의 성충은 4월 중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9월 상순까지 발생합니다. 복숭아 순나방이 가해한 가지 끝은 제거해서 불로 태워서 소각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복숭아 심식나방은 유충이 과실 내부로 뚫고 들어가서 마구 헤치고 다니며 먹어치웁니다. 부화한 유충이 뚫고 들어간 구멍은 바늘구멍만한 크기로 여기에서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안에 있던 유충이 뚫고 나온 자리는 송곳으로 뚫은 듯이 보이고 배설물을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배설물은 과일 내부에 쌓여 있습니다. 복숭아 심식나방 1의 유충은 6월 상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8월 상순 사이에 발생하고 9월까지 생활을 합니다. 복숭아 유리나방은 유충이 나무 원줄기 부위에 거친 껍질 밑을 과해서 복숭아 나무의 껍질과 목질부 사이에 있는 형성층을 먹고 다닙니다. 가해 부위에는 젓갈색의 굵은 배설물과 함께 수액이 흘러나와서 쉽게 눈에 띕니다. 복숭아 유리나방은 유충 상태로 나무 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어린 유충은 껍질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방제하기가 쉬우나 성장할수록 나무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방제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 버렸는데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